일본인 학생들이 훨씬 많습니다. 대체로 조선인 학생들은 전체 한 3분의 1, 일본인 학생은 한 3분의 2. 조선 내 인구를 보면은 일본인들이 가장 많았을 때도 3%가 되질 않습니다. 전체 인구에. 근데 학생들은 오히려 거꾸로 일본인들이 3분의 2고 조선인은 3분의 1이니까 조선인들이 거기에 입학한다는 건 정말 하늘의 별 따기인 것이죠. 저는 그냥 체면지례상 또는 선전상 받아들였다고 이렇게 해석하는 게 타당할 겁니다. 그래서 조선 내에서 일제시대 30여 년을 통해서 배출된 의사들, 또 일본에 유학을 해서 의사가 된 사람들, 통틀어서 보면 대체로 한 3,000명가량 됩니다. 해방, 1945년 해방됐을 때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근대 교육을 받고 의사가 된 사람들이 대략 3,000명이에요. 해방될 때 우리나라 인구가 대충 한 3천만 명쯤 됩니다. 그러니까 인구 3천만 명의 의사가 3,000명이니까 의사 한 명당 10,000명이죠. 인구 10,000명. 일제시대 가장 많이 늘어났을 때가 의사 한 명당 인구 10,000명이니까 많은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의료에서 소외되고 있었다. 많이 배출을 했다 그러지만 고작 그겁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은 의사 1인당 조선인, 한국인 인구가 얼마큼 되는가 하면은 이 파란색으로 표시된 게 1910년대에는 의사 1인당 인구가 2만 명도 넘었습니다. 하지만은 점점 이제 그 상태가 개선이 돼서 해방될 무렵에는 한 7,000명 정도인데 이건 일본인 의사까지 다 포함해서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인 의사 대 한국인 인구 비교하면 10,000대 1. 이거 대한 10,000대 1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의료에서 소외됐고 의사 이외에 의생이라고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한의사에 해당되는데요. 일제는 의료인들을 크게 의사와 의생으로 구분을 지어서 근대식 교육을 받은 사람에겐 의사, 스승사자를 써서 의사라는 자격을 부여를 했고 전통 의료인에 대해서는 학생할 때 생자를 붙여서 의생이라고 그랬습니다. 왜 차별을 한 것이죠. 의생의 숫자는 시대가 감에 따라서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점점 줄어들어요. 초기에 의생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들, 그 외에 새로 의생 자격을 따는 사람은 거의 없게끔 그 재생산이 안 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감에 따라서 의생 수가 줄어들게 되겠죠. 나이가 들면서 은퇴하거나 또는 사망하거나 해서 활동을 못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의사와 의생을 합한 전체 의료인당 인구 수를 보면은 줄어드는 게 아니라 맨 위에 빨간색으로 표시한 것처럼 오히려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의사와 의생을 만날 기회가 오히려 더 줄어든다는 얘기죠. 근대식 교육을 받은 의사의 수는 늘어났지만은 사실상 국민들의 의료를 담당할 전체 의료인은 오히려 줄어드는 그런 양상입니다. 일본 본토에서는 이미 1910년대부터 의사 1인당 한 1,000명 정도의 인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과 비교해서도 큰 차이 없을 정도로 일본은 이미 20세기 들어와서 의료 혜택이 상당히 보급된 셈이었고요. 조선에 와서 살던 일본인들도 일본 본토보다 오히려 그런 사정이 더 나았습니다. 근데 같은 조선에 사는 일본인과 조선인을 비교하면 엄청난 차이가 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의사들을 많이 양성했다 그러지만은 실제를 보면은 오히려 점점 시간이 갈수록 의료 혜택에서 소외되고 있었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거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은
도립의원, 관리의원 이런 것을 많이 세우고 또 시설도 확충해서 조선 사람들에게 의료 혜택을 받을 기회를 크게 늘렸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과연 그런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관리의원, 도립의원을 이용한 그런 환자 수를 나타냈습니다. 이것도 물론 총독부에서 만든 자료입니다. 위에 표시되어 있는 게 일본인 환자들의 병원 이용, 외래 환자, 입원 환자, 일본인 입원 환자, 외래 환자입니다. 아래에 거의 뭐 바닥에 붙어 있는 게 조선인들이 병원을 이용한 입원 환자 또는 외래 환자로 병원을 이용한 겁니다. 시대가 가더라도 거의 뭐 늘지도 않고 뭐 일본인하고 비교하면은 병원 이용을 뭐 전혀 하지 못한 거죠. 많은 돈을 들여서 관리의원, 도립의원, 요새식으로 하면 국립병원, 뭐 도립병원을 세웠지만은 그걸 이용한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이지 조선 사람들은 뭐 거의 전혀 이용하지 못했다는 거를 그건 봐도 대번에 알 수 있죠. 조선을 위해서, 조선 사람들을 위해서 근대식 의료를 보급하고 혜택을 갖다 베풀었다 그러지만은 실제는 자기 자신들, 일본인들을 위한 그런 활동이었지 조선인들은 여전히 의료에서 소외됐다는 것을 뭐 일본 총독부에서 만든 자료입니다. 무슨 조선인 항일 운동 조직에서 만든 자료가 아닙니다. 뭐 자신들이 한 걸 갖다가 뭐 줄여서 얘기하는 게 아니겠죠. 이번에는 조선 사람들의 영양 상태가 어떻게 됐는지, 정말 개선이 됐는지, 또는 뭐 별 변화가 없었는지, 또는 악화됐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당 칼로리 섭취량입니다. 1910년대 초부터 1940년대까지 좀 들쑥날쑥합니다. 하지만 전체 경향을 보면은 칼로리 섭취량이 오히려 감소하고 있죠. 1910년대 초에는 한 1900칼로리 가량 되던 것이 점점 떨어져서 한 뭐 1800, 1700칼로리 정도로 감소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곡물과 저류, 쌀이나 콩 같은 곡물, 저류는 감자나 고구마 같은 그런 것을 통해서 주식을 통해서 칼로리 섭취하는 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영양 상태가 개선은 되기커녕 오히려 악화가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건강 상태가 좋아질 까닭이 이걸 봐서 별로 없죠. 그렇죠? 나빠졌으면